그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논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처음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후 1년 3개월 만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렵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랍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여행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해 감염 우려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출국할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 등 예방 조치에 대해 확실하게 안내, 교육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 예산 요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모두 각별한 각오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기대한 만큼 성장률이 가시화되지 않고 또 당분간은 재정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한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세출 구조 조정 등 재정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재정 개혁의 시작은 각 부처입니다.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 낭비적 요인을 책임지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R&D 예산 유용 등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재정 당국도 각 부처 예산 심의 시에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 사업을 심의해주고 국민 입장에서 이건 제외시켜야 하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세출을 구조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24개 개혁 과제의 핵심이면서 지난 재정전략회의 때 집중 논의됐던 지방재정개혁, 지방교육재정개혁,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R&D 효율화, 공공개혁 등도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재정 누수, 예산 낭비는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해악임을 명심하고 재정개혁에 전력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수석들께서도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한중 FTA 정식 서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과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향후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등 지역 경제 통합 논의에서 양국의 주도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허브로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과 일부 제조업 분야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도 당부합니다. 특히 농수산식품은 할랄, 중국 등 거대 식품 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중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전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국회에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 어렵게 이루어낸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또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